불공정 재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불공정한 재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투아웃이고요. 한 번만 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더 이상의 뭐 지기현 부장이 아마 앞으로 판사 역할도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법관들은 10년마다 그 갱신을 하거든요. 네. 자격 심사를 하는데 아마 자격 심사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그런 윤석열 쪽에 일방적으로 편들게 하면서 역사의 개인이 된다. 이것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을 상당히 저는 정치적 고려를 갖고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얼토당토하는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 협력을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건데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 전 영향을 줄 의도로 풀어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지기현은 윤석열이 실제 무죄다라는 이런 법리적 판단과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예. 아니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무죄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예.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구속 요건에 아니,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럼요. 거고. 11명의 공범 또는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이 죄가 없다. 그거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의 소신이나 법리적 판단은 아니라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네, 다시 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아니 그 논리로 하면요. 예. 지기현이 만약에 내란 속에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내란을 막으러 간 국민들 있죠. 국민들. 네. 국민들이 반란군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국민들이 헌법을 소화로 나간 게 아니고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무죄라는 뜻은 그날 윤석열의 군을 막으러 간 국민들이 반란군이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다 공무집행 방해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부정의한 결정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계속 끌고 가면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자 재판이 대선에 국힘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부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린 거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자 어저께 이 상황을 보면 대선 판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어제대로 계속 가면 당연히 불리하죠. 불리하죠. 자 그러면 그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윤석열은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친다라는 것도 굳이 윤석열 쪽에서 보면 논리모순 아니야. 국힘 대선 잘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국민들 막 이렇게 부활을 끌어오르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한다. 근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늘 그 직에 있을 때도 뭐 여당을 한번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냥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모든 불이익은 다 당이 부담하라고 했고 또 그 당은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충성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집단 자체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윤석열은 뭐 본인 스스로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자기 길 갈 거고요. 그 불이익은 또 이제 지금 이제 정치를 이어받아서 하는 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다 전가가 되겠죠. 저도 재판이 어떻게 가든 무조건 저는 대선에 국힘 대선에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구속을 해도 불리하고 구속을 안 해도 국민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계속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불리하다. 어떤 방식으로 가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수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간신히 신승을 하려면 50만 표 차이로 신승을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뭐 대단한 글 아니에요. 그분이 훌륭한 글을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간신히 생각해낸 게 그런 얘기 정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 말씀 드리려고 꺼내는 얘기예요. 첫째, 국민의힘 경선이 잘 돼가지고 모두가 아름다운 승복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이긴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란도 생각 안 하고 계엄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범보수 단일화 테이블이 열려가지고 이준석 등등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네 번째, 이재명 반대만 얘기하지 말고 보수의 어떤 로드맵, 앞으로 혁신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5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첫째, 경선이 개판이 됐죠. 이미 국민의힘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개판이 됐습니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만 안 한다고 빠져버리고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한덕수 변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덕수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그런 건데 한덕수는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 윤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고 있고 요거는 의심에 불과한 거지만 적어도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차출론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는 한덕수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윤석열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변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엉망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게 재판에서든 이 사저에서든 너무 열심히 움직이니까는 이미 이거는 튼 거죠. 네. 셋째, 범보수 단일화 테이블. 오늘의 신문 보면은 빅텐트니 제3지대도 아닌데 제3지대라고 부릅니다. 제3지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변수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의 시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해봐야 다 물입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 판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한덕수가 여기 낀다. 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반 이재명 구호만 외치는 것으로는 소용없다. 보수 혁신이 필요하다. 윤석열로부터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수 혁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 혁신 얘기를 못 하니까 거꾸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뭉쳐야 된다. 이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이 이러고 다녀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왔다라고 다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본인이 움직여서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움직여야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이런 행동이 결국 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윤석열 지금 내란 사건 재판 자체가 이미 대형 악재인데 이 과정에서 과연 직위원이 윤석열을 재구속시킬 건지 말 건지 국힘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원 부장 판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재구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에다가는 거의 뭐 초상집에 초상을 하나 더 더하는 거랑 비슷한 예. 건데 결국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내란 진압 프레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진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란 수괴는 감옥에 있어야지 진압이 그것도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압으로 각오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란 수괴가 떵떵거리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돌아댕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뭐 직위원 문제, 뭐 지금 국민의힘 경선 문제 뭐 다 좋은데 다 복잡한데 일단 내란 진압이 안 됐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구속이라도 돼 있으면 아 내란으로 진압으로 가고나 있나 보다라는 생각과 일말의 동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말에. 근데 지금은요.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 내란 진압은커녕 지금 내란 진압으로 가는 거를 방해받고 있구나라는 이 인식. 이건 그 자체로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예견하고 썼던 장면도 지금과 같은 망해가는 집안에서 서로 유산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수가 뭐 한덕수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하나 뭐 겨우 선출하죠. 유승민 대표 나오죠. 또 이준석이라는 바깥에 삼지대를 참칭한 또 보수 후보가 있죠. 넷이서 이제 주도권 싸움 하는데 또 힘이 비등비등합니다. 다 그 선수 유럽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뭐 스탯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어떤 선수 체력이 좋고 어떤 선수 기술이 좋고 그냥 고만고만해요. 평균 점수를 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아버지 유산 나눠 먹기 하다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망해가는 꼴로 가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